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었죠. 오늘도 코스피가 0.4%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2571포인트, 어느덧 2600포인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1%의 상승이 나오면서 드디어 9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체크해보면 2022년 5월, 그때 500포인트가 깨지고 나서 거의 1년 만에 다시 9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정말 의미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조금은 쉬어갔었고, 반대로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포스코 케미칼일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 쉬어갔었고 2차전지도 다소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반대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이쪽은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JYP하고 SM까지 엔터 기업의 흐름도 좋았었고, 반대로 셀트리온 그룹주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까지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6거래일 만에 오늘 하락이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정말 매일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줄었던 에코프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아울러 삼성 SDI는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다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LNF, 카카오, KB금융,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닌 그 외에 2차전지 소재 기업들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LG화학,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모처럼 미국 증시가 큰 상승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2%의 상승이 나왔고, 직전 두 번의 고점을 형성했었던 12,250포인트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고,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내지는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증시를 체크할 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은 이것도 1.3%의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까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또 반도체 지수도 상승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미증시의 흐름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대만도 1%, 중국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국내 증시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확실히 2500포인트를 국내 증시도 돌파하니까 별다른 저항 없이 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선이던 또는 지지선이던 그 의미 있는 가격대 이탈이 나오면 지금처럼 상승 내지는 하락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특정 매물대를 여러 번 저항이 되었던, 지지가 되었던 그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조금 의미 있게 시장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만 이건 필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2차전지를 제외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식은 선반영 되는 것이 맞지만 2차전지 섹터를 제외한다면 그 선반영을 반영을 한다고 해도 올해만 저점에서 보면 코스피가 18%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은 20-30%의 상승이 나왔을 것이고요.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선반영이 된다고 해도 2차전지를 제외하고 개별 종목의 2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뭐 말할 거 없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37%의 상승이 나왔고, 또 주봉으로 보면 이 정도 추세라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왔고 또 한 차례 크게 급락이 나왔죠. 그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직전 고점까지는 아직까지는 룸이 조금 남아있지만 과거 유동성 장세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의 상승폭은 작년의 지수의 급락을 거의 다 만회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과거 이때하고는 달리 극히 한두 개 업종으로 제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수를 떼어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종목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시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가 오전장부터 살펴보니까 물론 2차원지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승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고요. 그 흐름이 2차원지뿐만 아니라 오전장에는 바이오주 위주로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가 나왔었고 또 포스코 그룹주의 강세도 돋보였습니다. 제가 조금 재밌는 걸 봤는데 장중에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제가 왜 캡처를 했냐면 지금 여기 보면 1위부터 6위까지 무려 6위까지 포스코 그룹주가 포진했었고 1시 30분 기준으로 상승폭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로 조금은 수급이 몰렸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그룹주들 이쪽으로도 수급이 전가가 되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한번 볼까요?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의 대장주가 바로 포스코홀딩스죠.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약간의 에코프로의 향기가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자,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수급상만 본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면 무려 2조 3천억 원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렇지만 개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의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은 10월부터 상승이 나왔지만 올해만 체크를 해본다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5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움직임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해만 5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점에서는 100%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면 이건 에코프로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높고요. 33조 원, 어제 기준으로 33조 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큰 대형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기사를 체크해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업 자체는 좋지만 지금의 주가 위치는 다소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의 생각에는 그동안 포스코홀딩스는 단순히 철강 기업으로서 봤다면 이제는 그 철강 기업을 넘어서 리튬이라든지 2차원지 관련주로서 그렇게 시각의 전환을 하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기관과 외국인의 평가는 좋지 않았었고 그에 반해서 개인들은 폐배터리라든지 친환경 그리고 2차원지 소재 쪽으로 다양하게 엮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에코프로처럼 계속 똑같이 나올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대형주가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 과거 2020년 당시 유동성 장세였죠. 그때 굉장히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대형주들, 그런 종목들의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당시의 흐름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흐름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2020년 3월부터 21년 8월까지 이 전체 흐름에서 절반을 나눠볼게요. 전반기에는 개인들에 의해서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 하반기에서 21년 상반기가 되면서 그때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정말 강한 코스피의 전성기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다시 시장이 좋아질 때는 먼저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메이저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지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여드리면 이게 2020년 3월이거든요.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그때는 외국인들의 주구장창 순매도만 나왔어요.
이걸 계속 올라가 보면 4월도 마찬가지고 5월, 6월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 말로 갈수록 11월쯤이네요.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2월까지 그리고 1월 초에도 이렇게 많은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서 이런 수급을 접근하기보다는 지수 자체가 그런 수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면서 3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이었다는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또 국내 시장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요. 또 한 가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반도체 D램 가격이 소폭의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13개월 만의 반등이었고 또 오늘 새벽에는 이어서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가격도 정말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조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보다 시장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 흐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만 좋은 흐름이 나왔다면 오늘은 2차전지를 넘어서 바이오라든지 또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다양한 업종들까지 조금은 수급이 전가가 되었던 만큼 이제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장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